운동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자. 워크아웃 투게더입니다. 네, 대표님 갑자기 키가 많이 커진 것 같은데요? 저 원래 컸는데요. 내려보세요. 네, 여기는 또 피지크 그랑프리 1등들 사이에서 1등을 하신 이제 챔피언 출신 선생님입니다. 현미쌤이고요. 오늘 현미쌤이 이제 운동을 알려주실 건데 어떤 거 알려주실 거죠? 오늘은 헬린이 분들을 위한 덤벨 전신 운동 루틴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헬스장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되게 운동을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덤벨로만 일단 할 수 있는 운동들 위주로 좀 구성을 해봤고요. 헬스장에 가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따라하기 참 좋은 루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인 근력 향상과 심폐지구력 그리고 근지구력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가시죠. 네, 가시죠. 자, 현미쌤 일단은 이렇게 왔는데 네. 저희가 준비한 운동이 어떤 운동이 있고 그리고 준비물은 뭐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오늘 준비한 운동은 하체 운동 2가지, 그다음에 팔 운동 2가지, 그리고 등, 어깨 운동 1가지씩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총 6가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준비물은 딱 2개면 돼요. 오, 뭐죠? 각도 조절 벤치와 덤벨. 덤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체력 여하에 맞게 컨트롤 가능한 중량을 가져오시면 되고요. 이 각도 조절 벤치는 어느 헬스장에 가더라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없으면 어떡하죠? 각도를 시간? 없으면 워크아웃 투게더로 모시고. 역시 워크아웃 투게더. 자, 그러면 알려주시죠.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 운동은 바로 스쿼트입니다. 스쿼트. 맨몸 운동으로 우리가 스쿼트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맨몸 스쿼트조차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 각도 조절 벤치를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 방향으로 세팅을 해주시고 앞에서 발은 어깨 넓이 정도로 세팅을 해준 다음에 천천히 의자에 먼저 앉아주세요. 앉았다가 일어서주고 앉았다가 일어서주는 게 가능하시면 그 다음에 이 벤치 없이 스쿼트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쿼트를 알려주셨는데 스쿼트는 그럼 몇 개씩 몇 세트를 해야 되고 네, 알려주시죠. 제가 추천하는 개수는 한 15개에서 20개 사이를 4번 정도 반복을 하시는 건데 오늘 소개해드릴 운동이 사실 무분할 운동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부위의 근력이 충분히 발달을 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부위 운동을 넘어가서 다음 운동, 그 다음 운동 해서 이렇게 서킷 트레이닝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분이기 때문에 운동을 굳이 분할을 나눠서 할 필요 없고 하루에 다 운동을 해도 된다고 하시네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개수가 많아서 좀 놀랐어요. 혹시 이렇게 개수를 좀 많이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많은 개수를 통해서 내 자세라든지 근지구력 혹은 이제 근력 발달을 목적으로 좀 컨트롤을 많이 할 수 있게 설정을 좀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운동 알려주시죠. 네. 어떤 운동이죠? 다음 진행할 운동은 저희 어깨 운동인 바로 시티드 덤벨 숄더 프레스인데요. 우선 각도 조절 벤치를 다시 이렇게 플랫하게 설정을 해주시고 본인의 근력에 맞는 덤벨을 양손에 쥐어준 후에 덤벨을 귀 옆에 가볍게 대주십니다. 그 상태에서 후 호흡을 참으면서 천천히 내렸다가 톡 소리 났어요. 죄송해요. 자, 죄송합니다. 후 다시 들이마시면서 후 들이마시면서 이 동작 또한 15번에서 20번 정도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거 할 때 꿀팁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꿀팁만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덤벨을 디귿자로 만들어 주시면 우리 측면 어깨 운동이 강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손을 조금 더 앞으로 빼주시면 우리 전면 어깨, 앞쪽 어깨 운동이 된다고 보시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꿀팁입니다. 이거 정말 꿀팁인 것 같아요. 현미쌤 같은 경우는 이 옆에 사선 각도를 여기서 이렇게 옮기면 전면 삼각근, 여기서 옆으로 옮기면 측면 삼각근. 그래서 어깨 앞쪽과 어깨 옆쪽을 이 각도 차이로 설정하는 거 보고 되게 전문적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운동은 인클라인 덤벨 컬인데요. 다시 이 각도 조절 벤치를 이용해서 이 직각 상태에서 한 2칸 정도 낮게 세팅을 해주시고 덤벨을 잡고 벤치 위에 앉아줄 겁니다. 자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가슴이 많이 앞으로 이렇게 굽어져 있는 상태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등을 가볍게 모아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일어서서 이두 운동 진행한 것보다 더 강한 이두의 스트레치가 일어나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덤벨을 끌어올려줍니다.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흔들림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렇다 보면 허리 반동도 쓰게 되고 쓸데없는 힘이 이두가 아니라 다른 근육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앉아서 진행을 하게 되시면 우리 흔히 고립이라고 하죠. 고립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해당 근육에 좀 더 집중을 강하게 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현비쌤이 알려주시는 이 인클라인 덤벨 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말 자주 애용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 두 운동 중에서 가장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제가 추천하는 운동이기도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45도에서 60도 이 각도보다는 좀 더 낮추는 경향이 있는데 네. 좀 더 높이셨어요. 그래서 이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이 굉장히 앞으로 굽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각도를 많이 낮추는 게 사실 이두근 손상에 더 유리하지만 많이 낮추다 보면 초보자분들은 가슴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한 칸에서 두 칸 정도만 뒤로 넘겨도 충분히 운동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 운동 넘어가시죠. 네, 다음 운동은 이제 등 운동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름은 사실 거창해요. 체스트 서포티드 덤벨 투암 로우. 너무 네, 어렵네요. 너무 어렵죠. 그냥 줄여서 덤벨 로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덤벨 로우. 덤벨 로우가 뭐죠? 당기는 운동.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선 이 각도 조절 벤치를 또 이용해 줄 건데요. 아까 저희 이두 운동 세팅한 각도에서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을 내려줄 겁니다. 그 상태에서 갖고 오신 덤벨을 들고 가슴 아랫부분이 패드에 닿게 엎드려 줄 거예요. 어깨가 너무 앞으로 빠지지 않게 가슴 체스트업을 이루어 주시고 두 개의 날개뼈를 등 뒤에 있는 두 개의 날개뼈를 모은다고 생각하시고 강하게 호흡 뱉으면서 후 천천히 내리고 후 천천히 내리고 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운동을 또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할 때 이렇게 고관절을 굴곡시키는 힙힌지라는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감각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계세요. 그래서 허리나 다른 부분에 좀 더 부담이 생겨요. 이 벤치를 이용하면 그 부담이 조금은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운동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초보자분들이 덤벨 로우를 그냥 도움 없이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동작이기 때문에 이 벤치의 도움을 받아서 덤벨 로우를 알려드렸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운동 넘어가시죠. 네, 다음 운동은 저희 남자 하면 또 팔뚝 아니겠습니까? 팔뚝 한번 보여주시죠. 이야, 이 말발굽이라고 하는 이 삼두근을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운동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덤벨을 잡아주시고 의자는 이렇게 플랫한 상태 만들어 주시고 덤벨을 머리 위로 이렇게 들어줍니다. 머리 위로. 네, 그 이후에 팔꿈치가 앞뒤로 움직이면 안 돼요. 해서 팔꿈치를 귀 옆에다가 둔다고 생각해 주시고 호흡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겼다가 호흡 뱉으면서 후 천천히 내렸다가 뱉으면서 후.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이두 운동 설명했듯이 이 삼두 운동도 우리 수축보다는 많이 늘리는 스트레치 동작에 초점을 맞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좀 더 제가 부가 설명하자면 이 덤벨을 잡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수 있죠. 꽃 모양. 네. 현빈 쌤은 이제 이렇게 잡았고요. 이렇게 잡으시는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딱히 큰 이유는 없는데요. 이제 동작을 수행하실 때 본인마다의 이 관절 움직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본인 관절이 가장 편안한 위치로 설정을 했을 때 이 손 모양이 나와주시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론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데 둘 다 해보시고 더 편한 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운동은 제가 정말 애용하는 삼두 운동이기도 한데요. 지금 여기 자극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삼두 중에서도 이제 장두라는 근육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팔을 이렇게 자세를 잡았을 때 이 팔 제 하단부에서 그 팔의 크기를 좌우하는 그 부위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이제 팔뚝살을 이제 많이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남성분들은 팔의 크기를 많이 키울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운동은 다시 하체 운동인데요. 네. 종목 이름은 백런지입니다. 백런지 아세요? 백런지 뒤로 하는 런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종류의 런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 런지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다리를 뒤로 빼므로써 초보자분들도 고관절 사용을 조금 편하게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백런지를 추천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런지를 할 때 고관절을 많이 못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상체를 많이 세워서 런지를 하거나
또는 이제 앞쪽 허벅지를 많이 써서 저는 허벅지만 아파요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백런지 같은 경우는 고관절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훨씬 더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게 좀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비쌤이 지금까지 하체 운동 2가지와 전반적인 상체 운동 이제 4가지를 알려드려서 총 6가지 운동을 알려드렸는데요. 일단은 정말 어렵진 않았어요. 초보자분들 위해서 이용하기 좀 쉬운 운동도 위주로 알려드렸고요. 이것만 하셔도 충분히 큰 자극을 느끼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알려드린 운동을 본인만의 스타일로 분명히 바꿔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려드린 운동을 순서대로 한번 서킷 트레이닝식으로 반복을 해보시면서 운동을 진행해 보시면 체력 증진과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킷 트레이닝이 마지막에 뭐죠? 서킷 트레이닝은 4가지에서 6가지 운동을 쉼 없이 휴식 시간 없이 계속 운동하는 거를 서킷 트레이닝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럼 방금 알려주셨던 그 6가지 운동을 쉬는 시간 없이 계속 하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심폐지구력 그리고 근지구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요약하자면 방금 했던 6가지 운동을 쉬는 시간을 가져가면서 운동을 해도 되고요. 쉬는 시간 없이 이제 진행을 하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쉬는 시간이 없이 운동하시게 되면 힘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죠. 대신에 근력 향상과 심폐지구력 차원에서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워크아웃 투게더였습니다.